쇠창살 아래에 아이가? 성인들이 가득한 이곳에 한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로 보이는 남성에게 안겨 칭얼대고 눈물을 터뜨리더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이내 식사를 거부하기까지. 이곳은 감옥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외국인 보호 시설입니다. 외국인 보호 시설이란 불법 치료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곳을 말합니다. 강제 퇴거라는 용어 때문인지 외국인 보호 시설은 많은 이들에게 감옥과도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범죄자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체류기간이 초과된 미등록 외국인, 비자가 만료되어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출국 절차를 밟기 위해 잠시 머무는 대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 곳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보호시설은 그 열악한 환경 탓에 보호가 아닌 구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시설 내 가혹행위가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 지적을 받은 적도 있죠. 이거 법을 어긴 거 아니냐. 그래도 사실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구금을 해야 될 만한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에 연장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너를 구금한다. 또 구금했는데 너를 풀어주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연장하는 것도 제때 안 하고, 나라가 시킨 건데 그걸 안 하고 연장을 늦춘 애가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려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편입니다. 오랫동안 인권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외국인 보호시설. 더욱 알려지지 않은 건 아동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열악해 보이는 이 공간에는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갇히게 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좀 이제 불치병과 같은 몇 가지 병들이 걸려서,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아이를 치료하다가 더 이상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아버지랑 아이랑 같이 한 달 정도 가두어졌던 적이 있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에 나가는 과정에 단속하는 차들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아이가 있다라는 사정을 알게 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원할 때 구금시설로 아이를 데려왔고, 데려오면서 어머니랑 같이 갇히게 되었다,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람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저희가 특히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이는 그 과정에 구금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도 아동 구금은 원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요. 잡았는데 아이가 있어? 그러면 아이랑 같이 있을 거지? 그럼 사인해. 여기 우리는 구금하는 거 아니야. 너가 같이 있다고 한 거야. 너 사인했어. 자, 들어와. 저도 아이를 넷을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란 때문에 한 대여섯 살 되는 유치원에부터 9살 되는 아이까지가 나랑 같이 모르는 아저씨들 사이에 구금시설에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은 부모님이 씻을 수 없는 자책감이고요. 방, 하늘, 친구. 아동이라면 꼭 있어야 할 교육권, 건강권 등이 박탈된 채 지내는 구금 아동들. 당연하게도 한창 자라는 시기인 아동 청소년기의 구금은 아이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은 갇혀있다라는 거를 감각하지 못해요. 왜 내가 여기 갇혀있는 거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아이도 갑자기 오줌을 전혀 못 가리게 된다라든지, 한국 사람이 지나다니면 숨게 된다라고 한다라든지, 저희가 다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충격이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가 구금한 아동은 886명. 그중에는 1세 영아를 141일, 18세 청소년을 631일 동안 구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이주 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법에는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주 아동 구금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That government is a duty bearer that is responsible to protect children, and any government that is signatory to UN Child Rights Convention have to uphold the responsibilities that they have assumed by ratifying the convention.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아동의 구금이 방지될 수 있도록 법과 시스템을 잘 마련해둔 나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보호자가 없는 이주 아동이 다른 가정에서 위탁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보호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일랜드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12세 이상 이주 아동들이 각 지역의 아동거주센터에서 지낼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강경한 반난민 국가였던 태국은 2019년 관련 당국 간 MOU를 맺으면서 외국인 보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가족을 함께 보호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른의 잘못으로 아동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 다행히 국내에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의 NGO들은 구금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를 방지할 대안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갇힌 아동들을 지키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About South Korea, I think the repeated attempts in the last 5 years of limiting the number of months of stay in detention, I think it's positive direction. But maybe what is also needed or would be good, that the legal framework, the Immigration Act, actually prohibits specifically detention of children. 한국 사회가 이제 더 포용적이고 더 열린 마음을 갖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가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날개를 찢거나 하는 형태로 정부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태도를 구하는 것보다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 없는 보호소에 갇혀있는 아이들, 어른의 사정으로 아이들이 갇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심각한 권리 침해이자 트라우마를 남기는 학대인 아동 구금, 세상에 갇혀야 하는 아동은 없습니다.